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재단이 업어키운 최강의 히어로 SCP-241. 염동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저 그런 꼬마 초능력자 중 한 명처럼 보였지만 녀석의 재능과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본 재단 박사들의 완벽한 육성으로 염동력과 순간이동, 물체 변형과 자가복제 등 온갖 능력들을 고루 갖춘 최강의 현실 조작자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능력과 달리 241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는데, 이런 241을 두고 재단의 핵심 권력인 두 집단이 맞붙는 일이 발생했으니 오늘은 241을 둘러싼 옵5와 윤리위원회의 기싸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41은 현재 표준인간형 격리실에 수용된 채로 여러 실험과 연구에 참여 중인데요. 재단은 241에 대한 장기적 격리 및 연구를 위해서는 녀석에게 신뢰와 충성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했고, 이를 위해 첫 만남부터 꾸준히 녀석의 호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답니다. 가령 재단치고는 드물게 241을 부를 때만큼은 1년 번호가 아닌 카메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텔레비전과 만화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이외에도 실험 이후에는 카메론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음식이나 간식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답니다. 다만 불필요한 친밀감 형성으로 인해 수월하고 객관적인 연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 심리학자 및 박사를 제외하고는 카메론과 친밀감을 쌓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자가 과도하게 친분을 쌓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재를 통해서라도 이를 막고 있답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안정적인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메론 역시 재단을 히어로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재단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힘을 연구함으로써 또 다른 히어로를 육성하려는 재단에게 스스로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박사들은 카메론을 통해 지금까지 얻을 수 없었던 현실 조작자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다수 얻을 수 있었는데, 먼저 정서적 스트레스가 추가적인 능력 발현에 관여한다는 이론을 몸소 증명한 것은 물론 과도한 분노 상태에서는 능력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현실 조작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신체 부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뇌의 특정 부위가 변칙적 지각 및 통제의 핵심 열쇠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 재단의 기대보다도 훨씬 엄청난 정보들을 얻는 성과를 낸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들은 오히려 재단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버렸으니, 사실 카메론에 대한 연구와 실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 앞서 언급했듯 박사들은 카메론의 능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방식의 실험을 진행했는데, 물론 이것이 재단의 전문 분야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대상이 너무 어렵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더 문제는 좋은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대담한 실험들이 이어졌다는 것이랍니다. 가령 재단이 직접 개조하고 준비한 완벽하게 설계된 상황이라고는 하나, 카메론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은행금고에서 상자를 훔치는 일을 시키는가 하면 단순히 총이나 폭탄 수준이 아닌 로봇에 의한 박격포가 오고 가는 위험천만한 전투 상황에 카메론을 투입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반복된 탓이었을까요? 처음만 해도 불필요한 폭력을 싫어하던 카메론은 때때로 과도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고민조차 사라진 모습을 보이곤 했답니다. 물론 재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복종은 재단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카메론의 정상적인 인격 및 정서 형성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고, 카메론의 이러한 변화가 카메론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자칫 재단에게조차 위험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즉시 추가적인 실험을 보류하고 심리적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명령한답니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카메론의 폭주나 흑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어찌 보면 합당한 명령이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어째서인지 카메론에 대한 실험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옵5-3가 직접 나서 실험을 재개한 것. 그는 241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한술 더 떠 241의 신체에 모니터링 및 무효화를 위한 칩을 삽입하는 것까지 허가한답니다. 이에 윤리위원회도 질세라 다시 한번 실험을 취소시켰고, 7살의 꼬마에게 칩을 삽입하는 것은 심각한 발달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장기적인 보호 및 격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아예 담당 박사인 발데지 박사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박탈해버리는 초강수를 두는데요. 그런데 또 버젓이 실험을 진행 중인 발데지 박사. 이번에도 역시 옵5-3가 직접 나서 실험을 재개한 것이었는데, 그는 이 모든 실험이 SCP 하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실 조작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알아낸 이 시점에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현실 조작 능력을 인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장기 격리 및 연구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답니다.
쉽게 말해 설사 이사일 한 명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현실 조작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재단과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 물론 이러한 의견은 오빠이브 내에서도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엔 긴급 투표를 통해 추후 발생할 위협을 대비해 칩을 심어두고 실험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미래에 이사일은 재단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